정의선 회장이 안세영 선수에게 빨래와 청소를 시키고 폭언까지 한 문제의 선수들과 코치진을 퇴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배드민턴 협회를 비리로 얼룩지게 한 김태규 전 회장의 추락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신임 회장직을 수락했는데, 김태규 전 회장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만 최근 연이은 추문과 비리 속에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요. 이미 정의선 회장은 김태규 전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노골적으로 고향을 챙기고 자기 사람을 챙겨온 것을 알고 있었고, 문체부에서 칼자루를 쥐어주자 체육계를 향한 여론의 비판이 고조되는 이참에 배드민턴 협회를 구조적으로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열린 회의 중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안세영의 작심 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 조사를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정의선 회장이 이끄는 새로운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구상이 포함된 내용이고, 문체부는 배드민턴 협회에 보조금 71억 2천만 원을 지원했지만 정작 선수들에게는 제대로 된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장부를 들춰본 정의선 회장은 협회의 부패가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배드민턴협회의 내부 상황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는데, 배드민턴 협회의 고위직들은 사실상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었다며 이들의 권력 남용과 부패를 지적했죠. 그러면서 선수들은 마치 장기판의 장기말처럼 이용당하고 고위직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지만 이들은 자신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는지 모른 채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정의선 회장은 안세영 선수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 배드민턴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안세영 선수의 모든 국제대회 경기를 챙겨보는 진심 어린 팬으로서 요즘 벌어지는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속이 터져서 안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안세영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는 왜 아직도 배드민턴이 비인기 종목이어야 하나? 라고 질문하면서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는 안세영이 김연아나 손흥민처럼 대우받기를 원한다고 비꼬았습니다. 물론 종목은 다르지만 업적으로 보자면 안세영은 이미 그들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입니다. 안세영은 전용 오픈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그리고 올림픽까지 모두 석권한 22살의 천재입니다. 이 업적을 이룬 선수는 전 세계에서 단 한 명, 바로 안세영입니다. 그녀는 현존하는 배드민턴계의 최강자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기도 하죠. 물론 김연아는 압도적인 스타성을 지녔고, 손흥민은 세계 최고 인기 스포츠인 축구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안세영은 그 정도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배드민턴은 축구 다음으로 생활체육 동호인이 가장 많은 스포츠인데, 전국에 6,000개 이상의 클럽이 있고 약 50만 명이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이 사랑하고 즐기는 스포츠가 아직도 비인기 종목으로 분류된다는 건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저변과 참여도를 갖고도 배드민턴이 비인기 종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도대체 협회는 무슨 일을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50만 명의 국민이 즐기는 스포츠가 왜 올림픽 중계에서 뒷전으로 밀려야 합니까?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협회나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니 갚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그런 개념 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협회는 대형 무대에서 날개를 펼칠 선수를 방해하지 말고 안세영 선수를 자유롭게 놔두면서 그 후광 효과를 활용할 국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40명 넘는 임원들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외부 후원 유치에 좀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은퇴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방관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세계 랭킹 1위 선수를 식모처럼 부리고 악습에 시달리게 만드는 나라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면서 안세영 선수의 용기 있는 소신 발언을 적극 지지했죠. 정의선 회장이 이번 기회에 배드민턴 협회의 구조 쇄신과 함께 내부 문제를 뿌리부터 뽑아낼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정 회장의 스포츠에 대한 열정은 단순한 경영자로서의 관심을 넘어서 그가 지금까지 이끌었던 양궁협회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배드민턴 협회 임원이 무려 40명이나 되면서도 단 한 푼의 기부금도 내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는데, 이는 특히 양궁협회와의 비교해서 더욱 명확히 드러나죠. 양궁협회의 정의선 회장은 개인적으로 36억 원이라는 거액을 쾌척하며 스포츠계에 귀감이 되었지만, 배드민턴협회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 전원이 기부금을 단 한 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과거 상황은 마치 드라마 속에서나 볼 법한 전개로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고, 협회의 수장이 과연 이 거대한 스포츠 산업을 이끌 만한 인물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죠. 김택규 전 회장은 충남 배드민턴 협회장 출신으로 엘리트 체육인이 아닌 동호인 출신이라는 점에서부터 이미 배드민턴 팬들과 전문가들의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택규의 프로필을 보면 대한배드민턴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빛 엔지니어링 소장이라는 이력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 회사는 포털 사이트에서조차 검색이 되지 않으며 회사 홈페이지조차 없는 수준의 영세 업체로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죠.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은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이끄는 회장이 이런 작은 회사의 소장이라니 과연 배드민턴 종목의 발전을 이끌 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의문은 다른 스포츠 협회의 회장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지는데, 대한양궁협회의 회장은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 대한축구협회의 회장은 HDC 정몽규 회장, 대한빙상연맹의 회장은 제네시스 BBQ 그룹의 윤홍근 회장 등 그 이름만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 스포츠 종목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배드민턴 협회장은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영세 업체의 소장이라는 점은 그 자체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요.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협회의 임원진 규모를 살펴보면 김택규를 필두로 부회장이 7명에 달하며 이사진은 무려 30명이나 되는데, 총 40여 명에 이르는 임원진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은 과연 합리적인지, 불필요하게 많은 임원진을 선임해 방만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에 반해 대한양궁협회의 조직도를 보면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대한양궁협회는 부회장이 2명에 불과하며, 이사진에는 양궁계의 감독과 코치, 체대 교수, 변호사, 인권 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관련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협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며 선수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협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양궁협회와 비교되는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돌연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고, 표면적으로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품행과 단체 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안세영을 겨냥한 교묘한 함정으로 보였죠. 새로 도입된 규정은 협회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협회의 이른바 정당한 지시라는 말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이로 인해 협회는 자의적 해석을 통해 불편한 선수들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쥔 셈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대표 자격 박탈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항들인데, 한 번 지시를 어기면 6개월 미만의 정지, 3번 이상 어기면 1년 이상 정지에 이어 최악의 경우 영구 박탈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규정은 특히 안세영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안세영은 이미 공개적으로 협회와 맞섰고, 이는 그녀의 국가대표 자격이 협회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선 회장은 안세영 선수가 요구한 개인 스폰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안세영 선수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입니다. 협회가 연령 제한을 풀어주고 안세영 선수가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된다면, 그녀는 더 많은 스폰서십을 얻고 광고와 예능에도 출연하며 몸값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안세영 키즈가 생겨나고 배드민턴에 관심을 가지는 유망주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배드민턴의 입지가 점차 넓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비인기 종목이라도 외국에서의 인기를 국내에 성공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인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대중이 무엇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스포츠의 인기는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안세영 같은 선수가 등장해 인기를 끌면 그 종목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마치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을 대중화시켰듯이 말이죠, 라고 말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배드민턴 협회를 이끌어간다면 현재의 부조리와 혼란을 없애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협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죠. 일각에서는 대기업이 스포츠 협회장을 맡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는데, 축구협회를 예로 들며 대기업이 지나치게 스포츠에 개입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의선 회장은 예외적으로 올림픽과 스포츠 전반에 깊이 관여하며 진정성을 보여왔습니다. 양궁협회를 지원하고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며 대한민국 스포츠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대기업이 스포츠 협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현재의 협회들이 선수보다는 협회장과 임원들의 이익에 집착하며 막대한 자금의 배분 문제로 투명하지 못한 운영을 보여주고 있으니 차라리 대기업이 나서서 이런 치사하고 자잘한 돈 문제를 제거하고 선수들이 오로지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의선 회장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떤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전체 체육계가 얼마나 깊은 반성을 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제 배드민턴계를 비롯한 한국 체육계 전반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이끄는 배드민턴 협회가 진심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복지를 위한 협회로 변모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 배드민턴이 다시 한번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안세영 선수에게 빨래와 청소를 시키고 폭언까지 한 문제의 선수들과 코치진을 퇴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배드민턴 협회를 비리로 얼룩지게 한 김태규 전 회장의 추락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신임 회장직을 수락했는데, 김태규 전 회장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만 최근 연이은 추문과 비리 속에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요. 이미 정의선 회장은 김태규 전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노골적으로 고향을 챙기고 자기 사람을 챙겨온 것을 알고 있었고, 문체부에서 칼자루를 쥐어주자 체육계를 향한 여론의 비판이 고조되는 이참에 배드민턴 협회를 구조적으로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열린 회의 중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안세영의 작심 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 조사를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정의선 회장이 이끄는 새로운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구상이 포함된 내용이고, 문체부는 배드민턴 협회에 보조금 71억 2천만 원을 지원했지만 정작 선수들에게는 제대로 된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장부를 들춰본 정의선 회장은 협회의 부패가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배드민턴협회의 내부 상황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는데, 배드민턴 협회의 고위직들은 사실상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었다며 이들의 권력 남용과 부패를 지적했죠. 그러면서 선수들은 마치 장기판의 장기말처럼 이용당하고 고위직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지만 이들은 자신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는지 모른 채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정의선 회장은 안세영 선수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 배드민턴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안세영 선수의 모든 국제대회 경기를 챙겨보는 진심 어린 팬으로서 요즘 벌어지는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속이 터져서 안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안세영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는 왜 아직도 배드민턴이 비인기 종목이어야 하나? 라고 질문하면서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는 안세영이 김연아나 손흥민처럼 대우받기를 원한다고 비꼬았습니다. 물론 종목은 다르지만 업적으로 보자면 안세영은 이미 그들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입니다. 안세영은 전용 오픈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그리고 올림픽까지 모두 석권한 22살의 천재입니다. 이 업적을 이룬 선수는 전 세계에서 단 한 명, 바로 안세영입니다. 그녀는 현존하는 배드민턴계의 최강자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기도 하죠. 물론 김연아는 압도적인 스타성을 지녔고, 손흥민은 세계 최고 인기 스포츠인 축구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안세영은 그 정도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배드민턴은 축구 다음으로 생활체육 동호인이 가장 많은 스포츠인데 전국에 6,000개 이상의 클럽이 있고 약 50만 명이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이 사랑하고 즐기는 스포츠가 아직도 비인기 종목으로 분류된다는 건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저변과 참여도를 갖고도 배드민턴이 비인기 종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도대체 협회는 무슨 일을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50만 명의 국민이 즐기는 스포츠가 왜 올림픽 중계에서 뒷전으로 밀려야 합니까?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협회나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니 갚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그런 개념 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협회는 대형 무대에서 날개를 펼칠 선수를 방해하지 말고 안세영 선수를 자유롭게 놔두면서 그 후광 효과를 활용할 궁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40명 넘는 임원들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외부 후원 유치에 좀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은퇴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방관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세계 랭킹 1위 선수를 식모처럼 부리고 악습에 시달리게 만드는 나라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면서 안세영 선수의 용기 있는 소신 발언을 적극 지지했죠. 정의선 회장이 이번 기회에 배드민턴 협회의 구조 쇄신과 함께 내부 문제를 뿌리부터 뽑아낼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정 회장의 스포츠에 대한 열정은 단순한 경영자로서의 관심을 넘어서 그가 지금까지 이끌었던 양궁협회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배드민턴 협회 임원이 무려 40명이나 되면서도 단 한 푼의 기부금도 내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는데, 이는 특히 양궁협회와의 비교해서 더욱 명확히 드러나죠. 양궁협회의 정의선 회장은 개인적으로 36억 원이라는 거액을 쾌척하며 스포츠계에 귀감이 되었지만, 배드민턴협회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 전원이 기부금을 단 한 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과거 상황은 마치 드라마 속에서나 볼 법한 전개로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고, 협회의 수장이 과연 이 거대한 스포츠 산업을 이끌 만한 인물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죠. 김택규 전 회장은 충남 배드민턴 협회장 출신으로 엘리트 체육인이 아닌 동호인 출신이라는 점에서부터 이미 배드민턴 팬들과 전문가들의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택규의 프로필을 보면 대한배드민턴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빛 엔지니어링 소장이라는 이력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 회사는 포털 사이트에서조차 검색이 되지 않으며 회사 홈페이지조차 없는 수준의 영세 업체로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죠.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은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이끄는 회장이 이런 작은 회사의 소장이라니 과연 배드민턴 종목의 발전을 이끌 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의문은 다른 스포츠 협회의 회장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지는데, 대한양궁협회의 회장은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 대한축구협회의 회장은 HDC 정몽규 회장, 대한빙상연맹의 회장은 제네시스 BBQ 그룹의 윤홍근 회장 등 그 이름만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 스포츠 종목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배드민턴 협회장은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영세 업체의 소장이라는 점은 그 자체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요.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협회의 임원진 규모를 살펴보면 김택규를 필두로 부회장이 7명에 달하며 이사진은 무려 30명이나 되는데, 총 40여 명에 이르는 임원진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은 과연 합리적인지, 불필요하게 많은 임원진을 선임해 방만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에 반해 대한양궁협회의 조직도를 보면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대한양궁협회는 부회장이 2명에 불과하며 이사진에는 양궁계의 감독과 코치, 체대 교수, 변호사, 인권 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관련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협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며 선수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협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양궁협회와 비교되는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돌연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고, 표면적으로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품행과 단체 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안세영을 겨냥한 교묘한 함정으로 보였죠. 새로 도입된 규정은 협회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협회의 이른바 정당한 지시라는 말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이로 인해 협회는 자의적 해석을 통해 불편한 선수들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쥔 셈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대표 자격 박탈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항들인데, 한 번 지시를 어기면 6개월 미만의 정지, 3번 이상 어기면 1년 이상 정지에 이어 최악의 경우 영구 박탈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규정은 특히 안세영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안세영은 이미 공개적으로 협회와 맞섰고, 이는 그녀의 국가대표 자격이 협회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선 회장은 안세영 선수가 요구한 개인 스폰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안세영 선수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입니다. 협회가 연령 제한을 풀어주고 안세영 선수가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된다면 그녀는 더 많은 스폰서십을 얻고 광고와 예능에도 출연하며 몸값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안세영 키즈가 생겨나고 배드민턴에 관심을 가지는 유망주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배드민턴의 입지가 점차 넓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비인기 종목이라도 외국에서의 인기를 국내에 성공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인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대중이 무엇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스포츠의 인기는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안세영 같은 선수가 등장해 인기를 끌면 그 종목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마치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을 대중화시켰듯이 말이죠. 라고 말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배드민턴 협회를 이끌어간다면 현재의 부조리와 혼란을 없애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협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죠. 일각에서는 대기업이 스포츠 협회장을 맡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는데 축구협회를 예로 들며 대기업이 지나치게 스포츠에 개입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의선 회장은 예외적으로 올림픽과 스포츠 전반에 깊이 관여하며 진정성을 보여왔습니다. 양궁협회를 지원하고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며 대한민국 스포츠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대기업이 스포츠 협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현재의 협회들이 선수보다는 협회장과 임원들의 이익에 집착하며 막대한 자금의 배분 문제로 투명하지 못한 운영을 보여주고 있으니 차라리 대기업이 나서서 이런 치사하고 자잘한 돈 문제를 제거하고 선수들이 오로지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의선 회장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떤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전체 체육계가 얼마나 깊은 반성을 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제 배드민턴계를 비롯한 한국 체육계 전반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이끄는 배드민턴 협회가 진심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복지를 위한 협회로 변모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 배드민턴이 다시 한번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